빅토르 오르반의 집권 시대는 헝가리에서 16년간의 권력 독점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르반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그의 최근 동료이자 같은 정당 출신인 페테르 머저르와 그의 T사단이었습니다. 이 정당은 불과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띄워졌습니다. 일요일 선거의 참관인들은 헝가리의 심하게 왜곡된 선거 제도와 친정부 성향의 미디어 환경이 결합되어 헝가리 선거를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 관권을 총동원했지만 그것조차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페테르 머지아르는 누구이며 왜 그런 걸까요? 그는 불과 2년 만에 빅토르 오르반을 몰아낼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 피데스당의 충성스러운 당원이었고 그의 가족 모두가 빅토르 오르반의 동료들이었는데도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 이번 에피소드에서 함께 답해봅시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이 영상의 댓글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이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는 이미 헝가리의 선거 제도와 빅토르 오르반의 사임이 가져온 결과 그리고 선거 직후 그의 신비로운 실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오르반의 가족이 급히 헝가리를 떠난 사실도 다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돌아와서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페테르 머지아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테르 머지아르는 외모도 빅토르 오르반보다 훨씬 낫다는 점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좋은 신체 조건에 세련되게 옷을 입고 45세의 나이로 오르반보다 약 17살이나 젊습니다. 페테르 머지아르는 그의 성이 헝가리인이라는 뜻인데 부유한 부다페스트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친척 중에는 변호사와 판사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은 그의 친척 중에는 헝가리의 전 대통령 페렌치 머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헝가리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이는 빅토르 오르반이 첫 번째 총리 임기를 수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은 페테르 머저르가 빅토르 오르반과 얼마나 밀접히 연결됐는지의 시작일 뿐입니다. 머저르는 오르반의 충실한 지지자에서 그의 숙적으로 돌아서기까지 매우 빨랐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는 집권당 피데스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한때 당에 떠오르는 스타 중 한 명이었고 빅토르 오르반의 당에서 빛나는 미래가 기대되었던 유디트 바르가와 결혼했습니다. 페테르 머저르와 유디트 바르가 부부는 약 10년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살았으며 머저르는 외교관으로 일했고 바르가는 피데스 소속 유럽의회 의원을 위해 일했습니다. 2018년에 그들은 세 아들과 함께 부다페스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유디트 바르가는 오르반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책을 그녀는 2023년에 떠나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피데스당을 이끌기 위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24년 초 피데스당을 뒤흔든 스캔들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헝가리 대통령이었던 커털린 노박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미성년 남자아이들에 대한 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공무원을 사면했습니다. 사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르반 정부를 기독교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정부로 여겼던 인식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모두가 갑자기 오르반의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에 연루된 사람들을 사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디트 바르가도 오르반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면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스캔들 이후 그녀는 사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임을 오르반의 주도로 사실상 강요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르반이 모든 책임을 여성들, 즉 유디트 바르가와 대통령 카탈린 노박에게 떠넘겼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오르반과 그의 관료들이 책임이 있었습니다. 스캔들이 커지기 시작했고 바로 이 순간 페테르 머저르가 유권자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정의로운 신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교활했고 그는 의심스러웠습니다. 2024년 2월 그 당시 아직 피데스당의 일원이었던 페테르 머저르는 충격적인 인터뷰를 하며 오르반과 그의 동맹들이 여성들을 이용해 사면 스캔들을 은폐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또한 오르반 정부와의 가까운 관계를 통해 얻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 인터뷰를 활용했습니다. 바로 그때 머저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몇몇 가족이 나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당시 헝가리 전체를 뒤흔들었고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에서 300만 번이나 시청되었습니다. 이 인터뷰 직후 페테르 머녀르는 T사당에 입당했고 빠르게 순진하여 불과 몇 주 만에 이 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T사당은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헝가리 유권자들의 거의 30%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고 덕분에 머녀르는 유럽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의 전 부인은 경쟁 정당인 피데스당을 이끌 예정이었으나 스캔들로 인해 정치계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머녀르는 마침내 오르반을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등장했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야당이 있었지만 아무도 오르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머녀르는 바로 이 T사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T사당의 인원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T사는 헝가리어로 존경과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들의 약자이자 이 나라의 큰 강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자르는 아주 멋진 슬로건을 생각해냈습니다. T사당이 헝가리 전역을 빠르게 휩쓸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강이 범람한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올해 오르반의 선거운동은 주로 외교 정책과 세계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트럼프와도 친하고 푸틴과도 친하다. 뭐 이런 식이었죠. 반면 마자르의 캠페인은 경제와 부패 같은 국내 문제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자르는 의도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브뤼셀과의 관계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국내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마자르는 적극적으로 전국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자르의 정치 전략가들은 최대한 생산이 높은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마자르는 단순히 집회를 위해 도시를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집회가 끝난 후에도 각 도시와 마을에 몇 시간씩 머물면서 현지 주민들을 만나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은 마자르를 완전히 사랑하게 되었고 정말 자기네 사람 같았습니다. 선거 전략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마자르는 오르반을 선제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에오르반에 맞서 페테르 마르키자이가 출마했는데 그는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오르반은 당시 마르키자이가 헝가리를 전쟁에 빠뜨릴 인물이라며 우크라이나처럼 될 것이라 했고 그 전략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페테르 마르키자이는 결국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자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랫동안 빅토르 오르반 팀에서 일했으며 그의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자르의 팀은 본질적으로 공격이 가해지기 전에 미리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페테르 마자르는 피데스당이 며칠 내로 자신을 약점을 잡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방시 여자친구와의 친밀한 순간이 담긴 영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상을 피데스당 관계자들이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오르반 대표 측이 재성관계 영상이 유출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권자들이 마자르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페테르 마자르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네, 저는 45살입니다. 네, 저에게도 성생활이 있습니다. 네, 성인 파트너와 함께입니다. 피데스당이 비겁한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세요. 결국 오르반 측은 그런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영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지만 사람들은 마자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반은 이미 최대한 더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가 상대방을 협박하려고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으로 위협했다면 그건 정말 비열한 짓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 영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효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르반은 마자르를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로 보이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지지자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요. 작년에요. 오르반이 뭘 했냐면 오르반은 부다페스트에서 LGBT 퍼레이드를 일부러 금지했습니다. 오르반은 페테르 마자르가 LGBT 프라이드를 금지하면 안 된다며 프라이드 행사를 지지할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페테르 마자르는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에서 LGBT 운동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대신 그는 오르반 정부가 두려움을 조장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에는 보호하고 대표할 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헝가리인을 대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접근이었습니다.
즉 들으셨다시피 그곳에서는 LGBT 운동에 대한 지지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마자르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오르반도 우크라이나를 비판했었습니다. 마자르는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동안 외교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자르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거의 완전히 침묵한 것은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마자르의 헝가리 역시 오르반의 헝가리처럼 유럽연합의 키이우 지원 노력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마자르가 100%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페테르 마자르와 그의 팀의 의도였습니다. 참고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도 2019년에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정책과 부패 척결에 대한 약속과 공약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T사당이 승리한 것이 분명해졌을 때에야 페트라 마자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의 유럽 대출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헝가리의 친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헝가리는 브뤼셀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르반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원칙의 후퇴에 대한 우려로 헝가리에 대해 총 350억 유로의 자금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할 점은 동결된 자금의 절반, 단지 절반만 해도 헝가리 국내 총생산 1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에서 실제 경제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가 그랬던 것처럼 마자르도 매우 폭넓은 지지층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우파부터 확고한 자유주의자들, 심지어 좌파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현재 헝가리의 정치 전략가들이 말하듯이 페테르 마자르에게 투표한 표는 주로 빅토르 오르반을 반대하는 표입니다. 2019년 우크라이나를 떠올려 보세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투표한 표는 주로 페트로 포로셴코에 반대하는 표였습니다. 마자르가 이 연합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선거운동 내내 헝가리를 재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벽돌 하나하나씩 오르반의 비자유주의 정치 체제를 해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의 활동이 중요하고 흥미로우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링크와 계좌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알렉세이 패치 채널 후원하기도 안내되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